그래서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수식의 관로가 올바로 쳐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간단한 예제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택이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정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스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여기서는 이제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스택을 실제로 구현한다면 배열로 구현하거나 혹은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stack.c라는 소스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 파일로 구현을 하도록 하죠. 물론 이 코드를 뭐 메인 함수가 있는 그 파일 안에 그대로 넣어도 만들 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모듈들로 만들어서 별개의 파일로 만드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은 우리가 이 강의 노트에는 제가 헤더 파일을 따로 써두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함수들, 그러니까 push, pop 뭐 이런 함수들의 프로토타입만 모아서 헤더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더 파일을 include하고 여기에서는 스택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고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그냥 캐릭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관로 검사 문제에서 필요한 스택이 바로 문자들을 저장하는 스택이었죠. 그래서 문자들을 저장하는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고 그 배열의 크기는 그냥 뭐 100 정도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배열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과 동시에 현재 이 스택의 탑이 어딘지를 표시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탑이 이제 스택에 어디까지 지금 데이터가 차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여기서 탑의 초기 값을 -1로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맨 처음엔 스택이 비어 있으니까 탑이 -1이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이 탑을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위치를 내가 탑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탑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취향의 문제인데요. 탑을 처음에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 인덱스가 0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아직 어떤 값도 저장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탑을 0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 탑이라는 변수가 사실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위치, 다음 위치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여기까지 저장되어 있다면 탑이 여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탑이 여기를 가리키도록 만들 거냐, 혹은 탑이 실제 데이터의 다음 위치, 다음 비어 있는 위치를 가리키도록 만들 거냐는 뭐 둘 다 가능한 방법이고, 다만 이제 푸시를 하거나 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탑을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푸시는 이제 스택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스택을 배열로 표현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is full인지 검사해서 is full이면 return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일단 만들었는데, 물론 is full은 탑이 max capacity, 이게 이제 배열의 크기가 지금 max capacity니까 배열 인덱스는 0에서 max capacity -1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탑이라면 그 얘기는 스택이 꽉 찼다는 얘기죠. 탑이 max capacity -1과 같다는 것은 실제로 스택이 full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푸시를 할 때 스택이 full이면 그냥 리턴 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이 막 꽉 차서 더 이상 푸시를 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푸시를 호출한 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야 이제 그것이 좀 제대로 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이 스택의 구현이 어차피 우리의 최종 버전이 아니고 또 이 구현에는 사실은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이 사소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소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외적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탑이 현재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푸시하려면 먼저 탑을 1 증가해야 되겠죠. 탑을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증가된 그 자리에 이 데이터를 써두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탑이 여기를 가리키도록 즉 처음에 탑을 우리가 0으로 초기화를 하고 탑이 항상 실제 데이터보다 한 칸 위를 가리키도록 구현을 했다면 그때는 이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먼저 그 자리에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탑을 1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일관성만 잃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팝 연산은 여기도 사실은 이제 스택이 비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심지어는 그냥 빼먹기까지 했네요. 스택이 먼저 비었는지 검사를 하고 스택이 비어 있다면 역시 어떤 예외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앞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이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스택 탑이라면 우리가 리턴해 줘야 될 데이터는 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이 데이터를 리턴을 하고 탑은 1 감소해서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리턴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턴하기 전에 리턴문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현재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tmp라고 잠시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탑을 1 감소시키고 좀 전에 저장해둔 tmp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트릭을 부리면 이렇게 세 줄까지는 필요 없고 한 줄로 줄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해야 할 일이 이거다라는 걸 그냥 좀 더 명료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는 현재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리턴해 주는 게 일이니까 그냥 스택 탑을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is empty는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탑이 마이너스 1인지를 뭐 혹은 뭐 처음에 탑의 초기값을 0으로 구현을 했다면 탑이 0인지를 리턴하도록 하면 되겠죠. is full은 아까 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결 리스트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역시 스택은 일종의 리스트니까 역시 연결 리스트로 우리가 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이니까 이 각각의 노드 안에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게 연결 리스트니까 내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next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어느 쪽을 우리가 이 스택의 탑으로 볼 거냐 이쪽을 스택의 탑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쪽을 탑으로 볼 거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택에서 탑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연결 리스트의 앞부분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일이 편한가 아니면 연결 리스트의 꽁무니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이 편한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뭐 양쪽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의 주소도 내가 따로 킵하고 있으면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삭제는 좀 얘기가 다르죠. 내가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킵하더라도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는 항상 그 이전 노드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끝에 마지막 두 노드의 주소를 내가 따로 킵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깐은 되겠죠. 하지만 한번 파업을 하고 나면 이 노드는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얘와 얘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노드의 주소를 내가 따로 킵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할 때 연결 리스트의 끝부분을 스택의 탑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푸시할 때 항상 여기에 푸시하고 팝할 때는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면 된다는 거죠. 즉, 사실은 add first와 연결 리스트에서 add first와 remove first가 각각 푸시와 팝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야 하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노드를 먼저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struct 노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 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필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저장하는 스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만약에 문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 별표를 빼면 되겠죠. 제가 여기 컴마를 빼먹었네요.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사실은 이게 C 언어에서 이렇게 중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중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는 유일한 경우가 이 구조체를 정의할 때입니다.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중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C 언어에서 중괄호 바로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야 하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해서 노드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역시 탑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이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 즉 스택으로 보면 스택의 탑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empty stack이니까 null이겠죠. 푸시 연산은 이제 푸시는 그냥 add first랑 같은 거죠. 연결 리스트로 보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먼저 만들고 에멀로그로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 푸시할 데이터 아이템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 새로운 노드 P를 앞에 add first 하는 거니까 먼저 이 P의 next 필드가 현재의 탑을 가리키도록 만들고, P의 next가 현재의 탑을 가리키도록 만들고, 그런 다음 이 P가 새로운 탑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팝의 경우에는 먼저 empty인지 검사해서 empty라면 너를 리턴하고, 이것 역시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is full이면 그냥 리턴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에서 사용자가 팝을 원했는데 empty라면 이것은 뭔가 특수한 예외적 상황이죠. 이런 예외적 상황이 벌어지면 프로그램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뭔가를 리턴하고 말아버리면 이제 이게 지금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가 오류가 아주 나중에 저 뒤에 어디 가서 이상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구현은 어차피 우리의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대충 지금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팝을 할 때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거니까 remove first와 연결 리스트에서 우리가 했던 remove first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먼저 현재 탑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result라는 이름으로 잠시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것은 그냥 탑이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탑이 한 칸 앞으로 전진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result를 리턴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free 그러니까 free 탑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p equal 탑 이렇게 한 다음에 free p를 하고, 아니죠.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ree p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팝을 연결 리스트에서 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노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으로 에멀로그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필요하지 않으면 항상 프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것 역시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아주 무신경하게 지금 대충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피크는 첫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리턴해주면 되겠죠. empty, is empty는 탑이 널인지 검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연결 리스트와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버전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스택이 두 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스택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스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 경우에 스택이 두 개가 있어야 하니까 뭔가 이 스택 역할을 할 배열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짜둔 이 푸시와 팝 같은 연산들이 다 이 스택이라는 이름의 배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스택이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다면 이 스택 역할을 하는 배열만 두 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푸시와 팝 같은 함수들도 다 두 개씩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 스택 1 이렇게 해서 만들고 캐릭터 스택 2 이렇게 배열을 두 개 만든다면 그러면 푸시 함수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스택 1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스택 2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탑도 탑 1, 탑 2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겠죠. 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스택이 3개 필요하면 스택을 3개 만들고 푸시 함수도 3개 만들고 팝 함수도 3개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코드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 푸시나 팝 같은 이런 함수들 안에 들어가는 어떤 로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변수만 달라지는 거죠. 그 변수만 다른 함수들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로직을 가진 함수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매우 좀 촌스럽게 그렇게 코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조금 뭐랄까 사실은 이제 C 언어로 완벽하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스택이 두 개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택이 두 개 이상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